결혼까지 했습니다. 처갓집 사정은 제가 집사람 만날 당시 이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이혼하신 상태셨고, 집사람은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것저것 생활비 버는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한 명이 있는데 언니는 무슨 시험 준비하고 있었고요. 장모님은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봐왔고 알고 있던 전형적인 어머니상은 아니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인지 원래 고생을 하기 싫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혼하시고 두 딸을 혼자 키우시면서, 물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기가 힘든 줄은 알지만 두 딸 다 학자금 대출로 대학 보내시고 생활이 오죽궁핍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대학도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 생활비 벌어대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저와 집사람은 만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남자로서 내 여자 고생시키기 싫었고 궁핍한 생활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까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장인어른께서 오랜 알코올 중독으로 혼자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아기도 생겼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집사람과 처가에서 아기 낳고 천천히 하자 해서 애 낳고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 낳고부터 시작됩니다. 딸아이 낳고 산후조리 명목으로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두 달 계시다 가시겠지 했는데 1년 넘게 놀러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원래 막내라서 그런 경향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으나 말을 거르지 않고 나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양가 상견례 할 때도 저희 부모님께 반말 존댓말 섞어가며 말씀도 하시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애지중지 키운 딸 나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고 아깝다고 생색 아닌 생색도 내시고요. 원래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 혼수고 뭐고 나 깨놓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며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미안한 내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당당하셔서 모두 당황했지요. 그런 분하고 한두 달도 아니고 장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 크고 작게 문제도 생기고 아무래도 저도 이래저래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라도 중간에서 중재자 구실이나 제 편을 좀 들어주기라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집사람이 장모님을 워낙에 무서워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잦아지더군요. 술자리하고 집에 늦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장모님 입에서 이혼해라, 우리 딸 나이에 맞게 대접받는 대로 다시 시집 보낼 거다 는 말까지 나오시더군요. 결혼식은 아직 안 한 상태였으나 혼인신고는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하자 있는 놈은 아닙니다. 저희 집안 형편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넉넉하게 살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작은 사업하고 있고 크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삽니다. 다혈질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듣고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외모도 미남은 아니지만 정말 남자답게 생겼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키도 180 넘으니까 큰 편에 속하고요. 장모님 생신 때마다 원하시는 명품 화장품에 명품 지갑에 처가 경조사 때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형이 공부하는 신분이고 혼자 자취하고 있기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라 그래서 갈 때 용돈도 줘서 보내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한 가족들이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다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제 생일날이라고 처갓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장모님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는 결혼식 올리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께서 사주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래 첫애 낳고 집 받으면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집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 맞벌이 하시고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들어오십니다. 두 분 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몸이 많이 상하신 상태인데도 아직도 일손을 안 놓으십니다. 옛날 사람들이다 보니 보수적인 면이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개방적이시고 평생 남한테 이용만 당하시고 남 해코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당연히 며느리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요. 집안일도 거의 다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데 심심하면 장모님이 아침이고 밤이고 술 드시고 저희 집 전화로 전화해서는 그것도 모자라 사돈 바꿔라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시면서 내 딸 시집살이 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며느리 복 많은 줄이나 알라고. 저희 어머니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어디 사돈끼리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툭하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말실수에
기본적인 경우도 너무 없으십니다. 저희 딸 아이 돌잔치 때도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밥 한 술 뜰라 하는데 당장 자기 집에 내려다 달라는 둥, 장모님 가신다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냐는 둥, 본인 상황에만 맞춰서 막 내뱉으십니다. 참고로 저희는 경주 살고 장모님은 포항 사시는데 모셔다 드리니까 처형은 고맙다고 조심히 가라는 말은커녕 달랑 가요 이러고 내리더군요. 그 말 듣고 한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기사 나부랭이라도 된 것 같더군요. 명절이라고 찾아뵀더니 난생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분이랑 같이 계시길래 누구시냐니까 재혼하고 같이 살 분이라며 잘 모시라고 하시더군요. 사전에 한마디 말씀도 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어른들 같이 사는 집에 평일 낮에 몰래 슬쩍 들락날락거리고 집사람이 원래 화장품을 쓰면 샘플 먼저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 쓰고 샘플 쓰는 스타일인데 화장품 병 빈 병인 거 보고 처형이 저희 어머니까지 집에 계시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땡땡아 너는 화장품도 없이 이래 구박받으면서 사나 이러질 않나. 장모님이랑 처형이나 경우 없고 예의 없고 이기적인 거 나열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한 번은 처가 우리 집 전부 우리 집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이라는 자리에서 다 듣는데 땡서방 네가 그 주제에 어디 가서 우리 응응이 같은 예쁘고 참한 여자 만나겠노? 나이 차도 많이 나고 네 도둑놈인 거 아나?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못난 놈 아닙니다. 집사람이 많이 어리고 귀엽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 내색은 안 하셨어도 많이 속상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웃고 넘기긴 했지만 상처받았고요. 다 나열할 순 없지만 저런 식으로 많이 상처받았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결혼생활 하면서 속이 썩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처가에 다녀오면서 저도 이제 앞발 뒷발 다 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집사람이 처가에 일주일 정도씩 쉬러 가는데 이번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 10시가 돼서 출발하게 되었고 제가 며칠째 잠을 많이 못 잔 터라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졸음 운전이라도 할까봐 어머니도 따라가셨죠. 도착하고 어머니는 밤늦게 피해갈까봐 안 오신 걸로 하신다고 뒷좌석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혹시라도 배웅 나오면 볼까봐요. 그리고 저랑 집사랑이랑 올라갔습니다. 처형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재혼하신다는 아저씨도 안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근데 장모님은 방금 깨셔서 부수수한 모습으로 왔나? 하고 딸애만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밤 11시가 장모님만 피곤할 시간입니까? 일 끝나고 운전하고 와서 다시 돌아가는 저도 피곤할 시간이죠. 저도 가게의 일을 다 못 끝내고 와서 다시 바로 가봐야 했지만 커피라도 한잔하란 소리는커녕 물 한 잔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리내 인사드리고 바로 돌아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오시더군요. 아파트가 2층인데 밑에 배웅은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매형한테 하는 걸 봐왔지만 지난 서름들과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처가에 이런 대접밖에 못 받나 싶고 저희 부모님께 부끄러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처가고 집사람 봐서 그래도 참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너무 힘이 드네요. 처가에 마음이 떠나니까 집사람한테까지도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 죄 없이 자기 남편이 저런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입 바른 소리 한 번 안 해줍니까? 정말 저런 상황에 집사람이 엄마 땡사방 간다잖아. 어떻게 내다보지도 않아.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그나마 집사람 봐서 참고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요. 집사람한테 소중한 남편 대우를 못 받는데 처가 가서야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집사람은 항상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전업주부로서 와이셔츠 한 번 집사람이 다려준 적 없고 아침밥 제대로 먹어본 적 별로 없고 신발 한 번 안 빨아주는 것만 봐도 저는 항상 주기만 해야 하는 남편인가 봅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딸아이 잘 보육하는 거 보면 대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서 시부모님 밥을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 밥이야 저녁에 거의 밖에서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청소 안 한 날 집이 어지럽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말에 어머니가 다 하시고 애 잘 때 자고 애가 깨면 깨고 애가 안 깨면 정오까지라도 자기라도 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여자들 산후 우울증 잘 걸린다면서 사는 게 재미없다 그러고 내가 퇴근해서 자기 일가 안 물어보면 관심도 가져달라고 그러고 처가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제 속도 모르고
이런 집사람에게까지 슬슬 마음이 떠나려고 합니다. 후,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 이 글을 쓰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글을 씁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장모님 모시고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또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참 장가 잘 왔다. 그 얼굴로 우리 딸 만난 거는 행운이다. 그리고 같이 웃고 있는 집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까지 저를 무시하는 모습에 뭔가 머리에서 탁 터진 듯 했고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네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딸 이혼시키는 게 맞으실 것 같네요. 새로운 사위 맞이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고깃집에서 나와버려 그 길로 이혼 절차 알아봤네요. 집에 온 아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저보고 쫌생이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 무안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냥 더 말하기 싫어서 당장 이혼하자 했네요. 그리고는 다음날 되니 분위기 파악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떠났습니다. 다 식어버렸어요. 이 사람과 더 인생을 같이 한다면 제 자존감이 정말 없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남이 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가 참 못났었다는 거 이제는 깨달았거든요. 댓글. 모자란 거 없는데 왜 그러고 사나요? 남편 아내 바꿔서 보면 당장 이혼하라는 말 나올 장면인데 앞으로 부인만 친정가라 하고 왕래 일절 없고 지원 일절 없다 해봐요. 부인이 난리치면서 어찌 그러냐고 너무한다 하면 이혼 고려하시는 게 맞을 듯. 둘만 알콩달콩은 아내가 처가해서 독립을 해야 가능한 거지. 아내가 전혀 차단해주고 독립할 마음이 없구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다 장모 말이 맞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혼이 답이에요. 두 번째 사연. 결혼 비용은 제가 다 냈는데 저보고 계산적이래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남자친구와 한바탕 싸우고 보기만 하다 글 남겨요. 10월 결혼 예정으로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예요. 3년 정도 동거를 하고 있고 집은 내년에 신축 아파트 완공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결혼도 결혼인데 집 대출로 이자 갚을 게 걱정이에요. 분양가 4억 넘는 집인데 생애 최초이긴 하지만 재개발 아파트여서 디딤돌 대출은 어렵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씩 빠질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 집도 저는 갚을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반대했지만 남자친구가 언제까지 이사 다닐 생각이냐며 아무리 해도 한 달에 200은 안 넘을 거라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계약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살다 보니 사회 돌아가는 물정이나 사회성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거나 복지 부분 관련된 것도 제가 다 맡아 합니다. 알아보라고 해도 모른다고만 하거나 잠깐 찾아보고 없다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알려달라고 해요. 너무 답답해서 이 문제로 한두 번 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안 하면 문제가 생겨도 가만히 있고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월세로 살던 집도 만기되면 알아보거나 해야 하는데 밤에 게임만 하고 천하태평에 속이 답답해 저만 알아보고 회사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늘어놓더라고요. 임시 계약건으로 100만 원 날리게 생겼을 때도 저만 이곳저곳 수소문에 결국 받아내긴 했는데 남자친구는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냥 포기하자고 잊어버리고 한 개 배웠다 셈 치자고 하는데 저는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더라고요. 워낙 힘들게 자라기도 했고 지금 형편도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 또 양쪽 집안 자체도 형편이 좋진 않습니다. 성격 자체가 느릿하고 여유롭고 급한 게 없고 저랑은 반대 성격이에요. 결국은 제가 다 해결하고 처리합니다. 이번 결혼 준비하면서도 둘이 벌어 결혼식 준비하는 거라 집도 마찬가지고요. 예단예물 그냥 없이 하자고 둘이 상의하고 양쪽 부모님께 글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시어머님께서 반지를 하라며 저에게 돈을 붙이셨더라고요. 300만 원이요. 이미 반지도 우리 둘 돈으로 구매한 상태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 했는데 이체를 한 상태라 그냥 감사하다고 받긴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부담되더라고요. 예물 예단 바라시는 것 같아서 뭐 필요한 거 사라고 하긴 하셨지만 괜히 제가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돈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왔고 남자친구는 1,000만 원 정도 있던 것도 차를 사야 한다고 해서 차 샀는데 다 보태고 세상 차도 대출을 내고 구매한 거라 저랑 같이 갚고 있습니다. 남친 들고 온 돈도 없고요. 시댁에서 집 살 때 1,000만 원 정도 도와주신다고 한 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양가 어머님들 한복한다고 만났던 날이었어요. 이날도 친정 가면 말 한마디 안 하던 남자친구가 어머님께는 말을 폭풍 하면서 엄청나게 챙기더라고요. 열받아서 저도 엄마만 챙기면서 그랬는데
한복집 가서도 어머님께서 자기는 흰 저고리는 안 받는다고, 안 입는다고 하고 혼 주면 같이 맞춰 물어보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요? 이 색이 예쁘다, 저 색 예쁘다 하면서 자기 스타일만 고수하고 직원분들이 신부 좀 봐주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드님만 보지 마시고 그날은 신부의 날이라고, 신부가 예뻐야 한다고 직원분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친정 쪽에서 어쩜 말 한마디 없으시냐, 자기 양복 같은 거 안 해주느냐고 진짜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파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6천만 원 가지고 왔고 본인은 모아둔 것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예단임을 안 하기로 했는데 300만 원 보내온 거 보고 자기 어머님께서 불쌍했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가 연애 시절 매달 20만 원씩 용돈 드리고 했는데 그 돈 모았어도 2천만 원은 더 됐겠다며 저희 부모님이랑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끼고 저축하는 스타일이고 어머님은 형편은 안 되더라도 쓸 건 써요. 좋은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집만 좀 오래됐을 뿐이지 건물도 2채나 있긴 합니다. 그래도 모아둔 돈 없고 많이는 못 도와주신대요. 친정은 반대예요. 집은 좋아도 실상 먹는 거며 입는 거며 다 아끼고 돈 모으거든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모으시는데 어머님은 반대로 자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느냐고 저 딱 집으면서 누구누구야 엄마 아프면 잘 돌봐줄 거지 하면서 노후 뒤치다거리까지 챙기라고 눈치 주시더군요. 남친 부모님께 일전에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전혀 지원 안 해준다고 하셔서 제가 솔직히 서운했는데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서 도와주겠다지만 그래봐야 1,000만 원이 전부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한술 더 떠 남자친구가 친정에서 나올 것 없으니 해주지 말라면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양복 안 해준 게 그리 서운했나 봐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너는 해온 게 얼마 있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집 계약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넌 해온 게 뭐가 있어서 그깟 양복 안 해줬다고 친정을 계산적이라고 하고 서운한 걸 말하는데 그러고 싸웠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도 계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이고는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네 엄마가 준 돈 네 양복이나 해 입으라고 하고 남자친구 통장으로 돈 보내버렸어요. 웃긴 게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께 다시 입금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정말 어쩜 기다렸다는 듯이 보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한 돈이라더니 지가 양복 타령하는 바람에 의미고 뭐고 퇴색됐다고 그 돈 안 쓴다고 도로 돌려받으니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제 속이 안 시원해요. 솔직히 양복하는 거 얼마 안 하기도 하고 내가 해줘도 돼요.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론이 얄밉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서 받은 300만 원 집값에 보태려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쓸 생각도 없었고요. 나이가 어려 그런 것인지 너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만 6천 들고 온 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반반 결혼하자 할 걸 그랬네요. 지금은 화가 나서 용돈도 빼앗고 공기 취급하면서 냉전 중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괜히 말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말할 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서운한 거 다 퍼붓더니 사과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 모습이 잊히질 않고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모아둔 돈도 없는 거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제가 먼저 사회생활 시작한 거라 모아둔 돈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해야 속이 편해질지 고민입니다. 많은 의견 내주세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야무지게 혼내주세요. 후기. 많은 분들에게 혼쭐나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팔직곤 이런 말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다니요. 그래서 파혼 결정했어요. 이게 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지 않을 일인 것 같아서요. 남친한테 미친 듯이 전화 오는데 다 차단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그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려는 이유는 뭔데요? 장점이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이 내 부모 면전에서 개무시하더라도 상세가 되는 거든가요? 돈도 없어, 염치도 없어, 양심도 없어, 예의도 없어, 뇌도 없어. 도대체 왜? 부모님께 부려 말고 이쯤에서 헤어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